혹시 휴대폰 신호가 아예 안 잡혀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오늘은 바로 그 통신 음영지역, 이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는 아주 야심찬 기업이 있습니다.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진짜 우리한텐 너무 익숙한 경험이잖아요. 스마트폰을 딱 꺼냈는데 그 안테나 막대, 그게 하나도 안 뜨는 그 절망적인 순간 말이에요. 우리야 잠깐 불편하고 말지만 놀랍게도 지구상의 수십억 명에게는 이게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40%. 이게 믿어지시나요? 전 세계 인구의 무려 40%가 아직도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가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. 이건 그냥 인터넷이 안 된다, 이 수준이 아니라 정보와 기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살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ASTS의 기발한 해결책인 우주기지국이 뭔지,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스타링크와는 뭐가 다른지, 그래서 이게 돈이 될지, 미래 전망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, 바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. 이 글로벌 통신 격차라는 게 사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불편하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. 교육이나 금융, 심지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정말 거대한 벽인 셈이죠. 사실 지금까지 위성통신을 하려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커다랗고 투박한 전용 안테나가 달린 비싼 전화기가 꼭 필요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요,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다들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위성에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바로 이 말도 안 돼 보였던 아이디어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. 이들의 혁신, 바로 우주에 떠 있는 기지국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비유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네, 말 그대로입니다. 우리 동네에도 하나씩 서 있는 그 이동통신 기지국 있죠? 그걸 통째로 접어서 로켓에 실은 다음에 우주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평범한 스마트폰이랑 저 우주에 떠 있는 기지국이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. 이게 바로 ASSD가 하려는 일의 핵심입니다. 이 기술에 이름이 있습니다. 바로 다이렉트 투 셀. 이 기술을 왜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아주 명확합니다. 우리가 이 서비스를 쓰려고 새 전화기를 살 필요가 일절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쓰는 폰 그대로요. 자,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. 잠깐만. 이거 스타링크랑 비슷한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둘 다 우주를 이용하지만 들여다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바로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시죠. 가장 큰 차이점, 사실 사업 모델부터가 달라요. 스타링크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이고요. 반면에 ASTS는 AT&T나 보다폰 같은 전 세계 기존 통신사들하고 손을 잡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 통신사 망이 안 터지는 곳을 ASS가 대신 채워주는 일종의 글로벌 로밍 파트너가 되는 전략인 거죠. 이러면 가입자 모으기가 훨씬 쉽겠죠? 와, 이 안테나 크기 차이 좀 보세요. 이건 비교가 안 될 수준이죠?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커야 하냐면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손에 든 이 작은 스마트폰이 보내는 전파 신호가 저 먼 우주까지 가면 얼마나 약해지겠어요. 거의 속삭임 수준일 겁니다. 그 희미한 속삭임을 우주에서 잡아내려면 ASTS는 거의 농구 코트 여러 개를 합친 것만한 이런 거대한 귀가 필요했던 거죠. 바로 이 거대한 크기 덕분에 ASTS는 진짜 광대역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. 단순히 문자 메시지나 저화질 음성통화 정도가 아니라 4K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지금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 기술인 거죠. 사막 한가운데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자,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건 알겠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이게 돈이 됩니까?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월가의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이 다들 주목하고 있는 해가 있습니다. 바로 2026년. 이 해가 바로 ASTS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
회사 측에서 목표로 잡은 2026년 매출 성장률이 무려 147%입니다. 네, 14.7%가 아니고요. 147%. 최대 2억 달러,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.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. 이런 엄청난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이미 서비스 시작도 전에 구글, AT&T 같은 굵직한 파트너사들로부터 확보한 계약금과 선급금만 1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. 아직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이만큼 돈을 확보해 둔 거죠.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처음에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? 그런데 일단 그게 끝나고 나면요? 가입자 한 명을 더 받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. 제로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90% 이상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 엄청난 수익 구조라는 겁니다. 자, 물론 이렇게 거대한 비전에는 당연히 엄청난 기대도 있지만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과연 누가 이 미래에 돈을 걸고 있고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투자자들, 이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. 구글, AT&T, 버라이즌, 보다폰. 이쪽 업계에서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공룡들이잖아요. 이 회사들이 그냥 우리 협력해요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 돈을 직접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. 한마디로 이 기술에 자기들도 지분을 걸었다는 거죠. 한 전문가의 이 분석이 ASTS의 궁극적인 그림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ASTS는 그냥 위성통신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의 글로벌 로밍 파트너가 되는 거대한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. 내가 쓰는 통신사가 안 터지면 자동으로 ASTS에 연결되는 그런 세상을요. 물론 당연히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.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죠. 우주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. 위성 만드는 게 자꾸 늦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발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. 또 나라마다 규제가 다 달라서 그걸 일일이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곧 맞이할 육지 시대에는 과연 통신의 미래가 지금처럼 땅 위에 있을까요? 아니면 저 하늘 위에 있을까요? ASTS는 미래는 하늘에 있다는 쪽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. 과연 그들의 거대한 배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